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 더 안 좋았어요. 투자 심리가 정말 극악으로 치닫기 직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심리 자체가 엉망이 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투자 심리가 지금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물론 개인 투자 심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갑자기 추락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반등 나올 때. 이따가 그런 투자 심리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투자 심리가 갑자기 급락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환율 문제죠.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이 지금 3개월 차트인데 급등 1160원을 장중에 지금 돌파를 했어요. 1160원 정도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막 유가도 지금 엄청 올라가고 환율도 지금 솟구쳤어요. 원화 약세가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격이 이렇게 1160원이 됐어요. 자, 4월에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왜 이렇게 솟구치나?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진짜 뭐 이때도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보이세요? 여기 4월달, 작년 4월달, 올해 4월달 계속 지금 4월달에 환율이 좀 올라. 왜 이럴까요? 어떤 이유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환율이 올라갈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4월달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 어떤 이유가 작용을 좀 크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4월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과연 환율은 어디까지 솟구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뭐 다 온 것 같아요. 말일 뭐 다 온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도까지 나쁘지 않았고 올해가 이제 올해 초 혹은 작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게 컸죠 사실. 갑자기 이제 인건비 뭐 최저 임금을 갑자기 급격히 올려버리고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사실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인건비가 이게 무시하지 못할 너무나 지금 크게 사업 요소 중에 너무나 크게 지금 작용을 할 때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딱 겉으로만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겠구나. 전혀 그렇죠? 아시죠?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떤 직종이 됐든 간에 그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예를 들어 뭐 그냥 어떤 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점만 봐도 편의점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말 많잖아요. 편의점들이 편의점만 봐도 주인이 점주가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미. 그래서 실제로는 일하는 시간이 각각 개별 쪼개져서 줄어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가는 돈은 오히려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일은 더 적게 하고 그 일에 대해 시간당 급여가 많을 뿐이에요. 모든 직종에서 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을 더 적게 하고 오히려 어차피 지출은 사실 기업들이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일 줄이는 거예요. 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최소화하기도 하고 기업 투자가 지금 작년에 설비 투자나 이런 것도 좀 최소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위축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출까지 감소를 하고 작년도 이제 상반기 지나고 말부터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지금 급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까지 진행됐던 어떤 기업 실적들은 작년도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나요? 왜냐면 이거는 그 전에 했던 성과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작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좋지 않은 그 환경은 올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올해 지금 성장률 마이너스 0.3이라면서 1분기. 오늘 속보로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이러면서 기업들이 작년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죠? 기업들이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 잉여금은 뭐로 바뀌죠? 기업들은 뭐를 하죠? 4월 달에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해요. 실제로 지금 배당들 다들 많이 연말 12월 26일인가 27일까지 갖고 계셨던 분 26일일 거예요. 갖고 계셨던 분들 그 중에서 배당 많이 지금 계좌에 입금이 됐을 겁니다.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많이. 4월 달엔 배당이 일어납니다. 4월. 배당이 일어나요. 배당. 그 배당은 외국인들에 의해 환전해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어디 보내는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송금이라고 해도 되나? 뭐 다른 말 있나요? 다른 말 있나? 송금이잖아. 송금이라고 해도 되겠죠? 돈을 빼내갑니다. 배당금을 송금한다고요. 맞죠? 송금 말고 뭐 다른 말이 있나요? 저 한글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송금이 맞죠? 배당금, 송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작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였어요. 코스피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올해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배당도 좀 사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단어가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맞아. 송금. 그냥 배당금, 송금 했다는 내용으로 다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말론. 그래. 어쨌든 그런 송금이 많이 진행되고 환율이 같이 뭐 영향을 받는 거면 이럴 때 그냥 송금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돈이 나가죠. 그렇죠?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보면 지금 주식 팔고 있죠.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우리나라 증시 자금 매수 자금으로 쓴 지 한참 됐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약간 이제 투매식으로 투매가 투매를 불러오는 식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심한 거죠. 작년도에 환율 살짝 올라갈 때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배당 시즌 끝나고 5월이 되면 사실은 환율 급등 요인이 별로 없어요.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처럼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4월 끝나면 요거 아니다. 요거 1개월이다. 요거 잘못됐어요. 요거 말고 옛날에도 잠깐만요. 그래. 그때는 실적이 아이고 1개월로 봤어. 요게 근데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그쵸? 날짜들이 뭐예요? 올해는 실적 작년 배당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올해만 생각하자고요. 올해 왜 이렇게 확률이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당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4월 이후가 되면 5월달이 되면은 일단은 이런 것들 다 정돈이 되고 수출이 지금 작년도에 수출이 지금 굉장히 감소하면서 약간 인위적으로 성장률이 지금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인 건 전 분기 대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전 분기에 인위적으로 약간 늘려놨던 것이 있습니다. 늘려놨던 거, 인위적으로. 작년도 4분기에 워낙 체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성장률을 높여놨다는 겁니다. 재정지출 공백. 그래서 약간 이때는 뭐 취업률 같은 것도 단기 공공기관 단기 알바 자리까지도 그냥 수치에 포함시키면서 하여튼 뭔가 수치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일단 4분기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작업들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올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국가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다시 플러스에서 원래대로 한 2%대가 성장률로 다시 원위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확률이 지금 높은 상태고요. 일단 성장률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악재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률 문제가 계속 있었어. 성장률 찝찝했어. 그런데 1분기에 마이너스래. 일단 확정 지어놨어요. 정말 안 좋았구나. 수치가 데이터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오히려 바닥에서 찍고 살아날 수가 있는 여건도 되는 겁니다. 증시는 선행, 주식은 선행합니다. 선행. 어떠한 경기 지표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도 10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경기가 하락하는 그 과정이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건 이미 작년도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는 거는 일단 데이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실 충격을 먹을 수 있죠.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이너스야. 그래서 당분간 혹은 단기적으로 뭐 그게 오늘이 끝날 수도 있고 내일 오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단기 악재로 받아들이고 팔 사람들 팔게. 지금 뭐 두 개가 겹쳤잖아요. 환율과 성장률 문제가 겹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팔 사람들 팔게. 외국인들 환율 때문에 팔고 성장률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고, 팔 사람들 팔고 좀 정돈이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성장률 원위치 되면 악재 재료 소멸이 되는 거죠. 데이터 확정 지어놨으니까. 만약에 다음 분기에 더 떨어진다, 막 마이너스, 막 거꾸로 간다, 우리나라 뭐 거꾸로 가. 그러면 증시 꺾여서 하향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 4분기에 인위적인 흐름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5월부터 달러 유동성이 좀 풀려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달러가 유동성이 풀려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 아시죠? 환율이 다시 내려오겠죠. 달러 값보다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가면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환율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5월이 되면 꺾여서 내려올 거예요. 안정화 시킬 거랍니다. 시킬 거라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외국계 자본은 스탑 되겠죠? 다시 빠져나갔던 거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현금도 쓰겠죠.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겠죠. 지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문제에 크게 봉착해 있는 거예요. 환율과 성장률 문제. 성장률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때려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고, 진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자, 이제 투자 심리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투자 심리가 갑자기 박살이 났어요.
개인들이든 외국인이든 기관들이든 투자 심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 심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 이 투자 심리도만 그냥 보고 본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거래 늘고 심리도 막 좋아요. 그러니까 막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살 때야. 올라가죠, 증시. 이때 뭐가 부추겼죠? 언론이 부추겼습니다, 언론. 항상 언론, 이때 무슨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장 좋다. 주식 사야 한다. 주식 간다. 증시 좋다. 매수할 때다. 이때 매수할 때래요, 매수할 때.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가 맞아요. 뭐 지금 이거 다 바닥이냐, 다 바닥. 다 똑같은 바닥이라고 본다면 매수할 때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매수할 땐 이때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때. 바닥에 매수할 때래요. 언론 한번, 그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매수하라는 언론 뉴스 기사 막 쏟아져 나올 때 내 심리와 동일하죠. 동일시된 내용이죠. 정말 지금 막 내가 뭐 샀더니 이거 올라가고 막 수익 나고 막 이래. 내 심리와 동일시돼요. 나는 지금 투자 심리가 좋아. 근데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투자 심리가 좋은 상태인데 매수하고 시장도 더 잘 갈 거래. 오케이. 더 사야지. 돈 끌어달아서 더 사야지, 개인들. 언론 누가 봐요? 대중들이 본다고, 대중들이. 대중들은 누군데요? 개인 투자자, 수많은,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 이 사람들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수백만의 일반 대중들은 못 법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당연히. 열의 여덟은 못 벌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매수한다. 뻔하죠. 단기적으로. 자, 지금 뭐가 나올까요? 급격히 전환, 이렇게 지금 급격히 전환됐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시장 심리가 완전히 좋았다가 급격하게 쏟아졌어요. 이때. 지금 한 1, 2주 사이에. 갑자기 환율 치솟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젠 뭐라고 할까요? 언론에선. 분명히 이때 주식 살 때래. 분명히 주식 살 때래. 뭐예요, 지금? 주식 팔 때, 혹은 관망할 때. 라는 언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찾아보시면 이제부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더 많아질 겁니다. 주식 아직 관망할 때고 오히려 팔 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지금 심리가 박살나 있어요. 갑자기 급격히 난해한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 우선주 파동과 이것저것 너무나 급등락이 심해서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난해, 해석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급등락 변동성 너무 크고 어제까지도 변동성 엄청 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 어려운 시장, 난해한 시장, 투자 심리 박살. 그 시점에서 내 심리와 동일시되는 내용이 언론에서 나와요. 그럼 뭐예요? 매도하라. 매도하라고 하고 관망해.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쩐지. 이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에 집중하죠. 누가? 대중들이. 대중들은 누군데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어떤 개인 투자자들? 지는 개인 투자자들. 돈 잃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수백만, 700만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 대부분 600만의 개인 투자자들. 내 생각과 동일해요. 매도, 역시나. 어쩐지 이렇게 하락하더라. 아유, 매도해야겠다. 뉴스에서 매도하라는, 언론에서 기자가 매도하라는데 매도해야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항상 같은 입장에 있는 언론을 잘 받아들여요. 나와 내 의견과 같은 의견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은. 아시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과
내 생각에 공감해주는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치, 더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자꾸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자꾸 얘기를 꺼려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언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언론의 생각.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론에 더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뉴스가 하나씩 쏟아질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뭐 오늘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과거에도 보세요. 원래 그래요. 시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다시 원위치 되려는 성향이 강해요. 갑작스러운. 급락. 투자 심리가 좋았다 급락. 이때는 예외 사항이 있었던 거. 글로벌 경기 폭락. 이때 여기가 투자 심리가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정말 이때는 얼어붙은 거예요. 투자 심리고 뭐고 할 게 없는 얼어붙을 정도로 그냥 아시잖아요. 10월 달에. 10월 중간이 투자 심리가 최악이었을 때고. 이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구간. 저점 구간. 단기 저점 구간. 이런 구간. 단기 저점 구간. 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지나가 보면 또 알게 되겠죠. 알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종목들 다 열어보시면 이 투자 심리는 어쨌든 시장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다 이런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입니다. 종목이 다 모여서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 평균적인 종목들이 지금 시장 심리도가 갑자기 급격히 꺾였어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소멸되고 보수적으로 관망하고 밑으로 계속 깔아놓고 더 싸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한없이 심리가 무너지지만은 않아요. 한없이 한 방향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심리도에 비해 주가는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심리는 박살났는데 주가는 어느 선은 그래도 폭락 완전 뭐 3, 4% 폭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4, 5% 폭락 나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 이내에서 조금씩 며칠간만 떨어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심리 자체는 급격히 무너졌어요. 왜? 너무 좋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좋았다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이고 그 합당한 내용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더 영향을 같이 미친 겁니다. 합당한 내용이 안 나왔더라면 오히려 의문스러워서 심리도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구나.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합당한 내용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겁니다. 6월까지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신고가 오늘 찍었죠. 밤사이에 종가상으로는 좀 떨어졌지만 장중에 신고가 찍었어요. 나스닥 화랑. 뭐 우리나라 뭐 별도로 뭐 디커플링 현상에 의해서 지금 뭐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 심리 무시 못합니다. 일본 오늘 양봉으로 잘 받쳐 올랐어요. 중국만 지금 살짝 우리나라 지수에 강하게 아직 영향을 미치는 거.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 얘기 많이 드렸죠? 중국도 지금 오늘 또 내려가요. 오늘 한번 볼까? 마지막에 또 내려가요. 그렇죠? 지금 또 내려가고 있잖아. 주저앉고 있잖아요. 중국 리바운딩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만큼 올라서 저 정도 내려가는 거 못할까요?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 이만큼 올라가서 요거 내려가는 게 폭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래 줄어들었어요. 아니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종목 주식도 그냥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갔으면 조정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리바운딩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탄력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서 환율 안정되고 뭐 성장률은 2분기 성장률에 이제 기대감을 실으면서 매도하라고 외쳤던 그 뉴스들이 그러면서 기관들은
매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환율 때문에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새.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나 뉴스 그 본 게 있거든. 이미 심리가 박살이 났거든. 지금 주식 잘 못하겠거든.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빠르면 내일 오전? 내일 오전까지? 빠르면 내일 오전? 정말 빠르면? 코스닥 이때처럼 내일 오전 정도? 밑꼬리 달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루 더 갈 수도 되고. 그거는 어쨌든 임박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면 사실 이거는 그냥 그게 그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하여튼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동성 큰 장세 맞아요. 변동성 크고 단기적으로 지금 따라 들어갔다가 무너진 종목들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막 지금 따라 들어서 보이는 매매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급격히 박살난 거 많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심지어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막 20몇 프로에서 산다거나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했다면 그냥 빠르게 박살날 거. 어제도 넷게임즈 넥슨GT 실 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따라 들어가면 매매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에요. 오늘 AD칩스도 같은 경우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았어요. 그거 어디 갔어 오늘?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됐나? 와 현대바이오도 그러네. 현대바이오도 막판에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따라 들어가는 매매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뭐 그냥 스캘핑 할 거 아니면 스캘핑 하다가 조금 지금 그거 뜯어 먹으려다가 이거 순식간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스캘핑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라면 뜯어 먹으려다가 이거 다 다시 뱉어내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계획적으로 전략을 갖고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이슈거리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할 때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있는 종목을 좀 더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업 탐방도 하고. 오늘 연구원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기업 실사를 위해서 좀 내려가 있는데 내일 와요. 금요일에 좀 지방이라 조금 며칠 일정으로 갔는데 이번 주에 말 잘 들어요. 하여튼 종목을 지금 발굴해서 묵직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종목들이 사실 오늘 날아가서 뭐 사실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매매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AD칩스 제가 작년 11월 이때부터 이거는 일단은 가겠다 싶어가지고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매매도 했었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렸죠. RF쌤이 저 딸 이름이 쌤이라고 짓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아실 거예요. RF쌤이 오늘 많이 떴어요. 만약 그쵸? 이거는 뭐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제가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뭔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분석해서 먹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6월달 상반기까지는 지금 있는 종목을 최대한 정돈을 시키시고 거기서 요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정말 전략적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묵직하게 좀 먹을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2019년은 좀 그렇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 2020년은 또 다른 2018년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2020년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가서 또 상황을 판단해봐야 될 것이고 아직 2019년은 좀 활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거 하나만 확인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둘 다 5,600억씩 샀네요. 완전 기관 외국인 그냥 싹 다 매도고 코스피는 이제 금융투자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서 전환이 일어나는지 좀 보시고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취약해졌다는 거
금방 올리면 금방 이거 매도로 작용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잠시 지금 잠시나마 환율 때문에 이렇게 팔았던 것들, 오늘도 그렇고 환율 급등이니까 지금 오늘 310을 팔았던 것들, 그렇게 또 많이 팔진 않았는데 팔았던 것들 돌아올 겁니다. 진짜로 팔려고 했으면 작정하고 지금 뭐 많이 1000억 이상 던졌을 거예요. 그러진 않고 있어요. 금방 또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정도?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네. 그 다음에 또 볼 거 있나? 테마. 오늘 뭐 워낙 10% 이상 종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테마가 뭐 일어난 것도 없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 종목, 동성제약이나 딱히 없어요. 오늘 그냥 저거 삼성전자 133조 비매물이 12년간 반도체 투자한다는 거, 그거 관련해서 AD칩스, RFCME, 알파홀딩스 이런 거 장중에 좀 꿈틀댔으나 윗꼬리 달고 대부분 내려왔고 다시 움직일 겁니다. 거래가 터져서 어느 정도 단기 파동이 또 있을 거고, 종목별로는 중장기 파동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더 이야기할 거는 없고, 금요일 내일 좀 더 많은 얘기 할 게 있으면 해보고요. 뭐 아니면 좀 빨리 끝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